혹시 이번에 AOA 권민아님 슈링크 화상얘기 보셨어요? 네, 영상이랑 사진 봤는데 상당히 심하긴 하더라고요. 미용사 24년 동안에 슈링크 시술 받고 그렇게 되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시술 받았길래 그렇게 된 걸까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슈링크가 어떤 시술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슈링크는 흔히 이제 국산 울세라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초음파 에너지를 보통 스마스라고 하는 층이 있거든요. 그 층에 에너지를 전달해서 늘어진 피부를 안쪽에서 당겨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진 느낌이 정리되면서 탄력이 좋아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시술 시간도 길지 않고 부담이 비교적 적어서 V라인 리프팅 시술로 많이 선택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영상 보니까 슈링크 할 때 수면 마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슈링크 할 때 수면 마취를 꼭 해야 되나요? 사실 저는 슈링크 하면서 수면 마취를 하진 않는데요. 슈링크 시술도 어느 정도 통증이 있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슈링크 받을 때 수면 마취는 아마 대부분의 병원에서 하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병원에선 수면 마취를 한 이유가 뭘까요? 저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은 고객이 통증에 너무 예민한다든지 아니면 병원 내에 수면 마취와 슈링크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보통의 경우엔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는 수술이나 내시경 시술 등의 수면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안전을 위해 수면 마취는 따로 하진 않지만 꼭 해야 된다면 피부 시술 중에 복합 시술로 시술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그 중간에 뭔가 굉장히 아픈 시술이 들어갔을 때 제한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대부분의 간단한 미용 시술은 마취크림과 국소 마취 정도로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슈링크 시술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클렌징을 통해 화장을 지우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통증 완화를 위해 연고 마취나 액상 마취 등을 하고 적게는 10분에서 20분 정도 대기하게 됩니다. 사실은 권장 세기로 하는 경우에는 마취 연고 없이도 시술이 가능하고요. 본격적으로 시술이 시작되기 전에는 에너지 전달을 돕기 위해 시술 부위에 전용제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피부층에 맞춰 카틸리지를 변경하면서 턱라인, 볼, 이중턱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에너지를 쏘게 됩니다. 보통 시술 시간은 짧게는 한 5분에서 한 2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모든 시술이 끝나면 젤을 닦아내고 진정 관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시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쩌다가 이제 피부에 화상을 입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모든 레이저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열을 전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항상 화상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를 과도하게 올리는 경우입니다. 에너지를 무조건 높이 올린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당한 에너지 이상은 효과보다는 화상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이건 고객도 너무 욕심을 내고 의사도 너무 욕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계의 오작동입니다. 아무래도 기계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레이저도 성능과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이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수면 마취 과정 중에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양팔, 양다리를 수술대에 묶어 놓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레이저에 의한 열로 인해 고객이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 간혹 화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시술을 할 때는 얼굴 한쪽을 한 다음에 다른 한쪽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쪽 얼굴 시술하고 나서 저렇게 된 걸 그 의사분은 알았을 텐데 왜 그만하지 않고 양쪽을 다 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수면 마취 하지 않고 시술을 했다면 환자분이 통증을 느낄 때 바로 시술 강도를 낮추거나 잠시 시술을 멈추고 냉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수면 마취를 하고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환자마다 느끼는 고통의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대화를 하면서 반응을 살피고 시술을 해나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진짜 이번 일은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도 정말 의사로서 마음이 안 좋고 많이 안타까운데요. 이런 피부 시술을 할 때 보통은 수면 마취를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신 병원에서 시술하는데 수면 마취를 하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필요한 과정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면 마취 시술 부작용은 예측하기도 힘들고 위험한 요소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권민아님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얼굴은 2도 화상까지도 크게 흉터가 남지 않고 회복이 빠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화상 입으신 피부 치료가 잘 돼서 꼭 다시 밝은 모습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병원 시술이나 치료 받을 때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믿을만하고 안전한 병원에서 시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쇼닥터 박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